네, 안녕하세요. 하이티전 방송 토크의 진행 맡고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저번 주에 AD 보안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퀘스트소프트의 최영수 부장님과 얘기 나오는데, 오늘은요 AD를 위한 DR 구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퀘스트소프트의 최영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우리가 DR이란 것은 DR은 뭐 예전부터 몇십 년간 있어왔던 거죠. 맞습니다. 회사에도 보면 DR 팀도 따로 있는 회사도 있고요. 큰 경우. 네. 그러면 기존에 이미 DR 체계도 있고, DR 팀도 있고, 그걸 하면 되잖아요. AD도 DR. 그렇죠. 그렇게 DR 하면 될 거예요. 좀 다릅니까? AD의 DR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은 보통 이제 DR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구성이, 만약에 우리가 홈페이지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메인 DC에 홈페이지라는 서비스를 하나 놓고요. 동일한 어떤 하드웨어 구성을 DR 센터라고 해서 물리적인 이제 위치가 다른 데다가 놓고, 그렇죠. 혹시나 이제 이쪽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있으면 메인에 DR 센터로 넘기는 것들이 이제 보통 DR 구성인데요. AD는 좀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이제 AD의 이제 특성인데, AD 안에는 이제 인증과 뭐 그런 어떤 보안 관련한 설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대로 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AD 안에는 이제 리플리케이션이라 해서, 쉽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HA 구성하는 거랑 유사하게 하드웨어적으로만 DR 센터에 넣는 형태로 다 DR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AD와 AD끼리 서로 통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커들이 좋아하는 게 통신을 하는 맞습니다.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비스 두 개를 메인 센터와 데이터 센터, DR 센터에 넣는데 두 개가 통신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 이게 현재 그 AD의 DR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D-DR은 일반적인 DR과 틀리게 백업 복구를 중심으로 해서 DR을 아키텍처를 합니다. 그래서 AD는 하나의 AD가 공격을 당하면은 나머지 AD들은 다른 시스템보다 훨씬 손쉽게 공격당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AD가 공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막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한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AD는 어떻게 백업 복구를 해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복구할지를 보통 DR에서의 핵심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제목이 DR 구성, 뭐 솔루션이라고 안 하고 전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오늘 우리 웨비나 하시면서 뭔가 기존 DR의 어떤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얘기하시고 그 논리적으로 또 따라가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약간 스토리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혹시나 현재 운영하고 계신 DR이나 AD를 운영하고 계시면은 운영하고 계신 거와 저희가 드리는 어떤 챌린지나 글로벌 트렌드를 보시고 우리는 이 정도는 충분해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들어오신 분 중에서 기업들에서 우리는 이미 AD 쓰고 있는데 근데 DR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DR 그래 이런 이슈가 있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린 DR이 있는데 AD는 우리 그런 거 전혀 우린 컨설하지 않았는데 AD도 우리가 컨설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을 조금 약간 공격적으로 썼습니다. 여러분의 백업 복구, AD 백업 복구가 DR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냐. 이게 이제 작년부터 해서 가트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스토리를 얘기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끝날 쯤에 얘인지 아닌지 아니면 조금 애매한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아직도 저희 회사를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이제 토드 하는 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퀘스트는 전통적인 영역의 솔루션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영역과 계정과 접근, 아니면은 이제 멀티팩터 같은 IAM 영역을 하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주로 이제 레가시한 영역의 제품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쪽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글로벌하게는 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과 IAM 영역에서 굉장히 그로스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영역,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영역, 시큐리티 영역이 있고요. 이런 솔루션들이 온프람 환경, 하이브리드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 다 적합한 솔루션들이 있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솔루션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새 그러면 좀 네. 최 부장님은 아무래도 IAM 쪽도 하시니까 네, IAM이라는 게 맞습니다. 사실 클라우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네. 사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안 돼버리면 네, 클라우드 서비스 맞아요.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준비하는데 이런 데들 네. 많이 만나시겠네요. 그렇죠. 최근 이제 아직은 국내는 클라우드 쪽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온프람을 클라우드로 어떻게 옮겨갈지, 어느 정도나 옮겨갈지, 얘를 프라이빗으로 갈지, 퍼블릭으로 갈지, 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큰 화두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 클라우드 환경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여기에 보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아마 큰 그 이슈가 되면은 그때 아마 저희가 적극적으로다가 퀘스트가 갖고 있는 전략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저번에 저희가 끝나면서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리커버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리커버리 매니저 DR이라는 제품이고 여기 온디맨드 리커버리는 M365 솔루션인데요. 저희가 아직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저희가 소개는 드리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 M365 관련해서 사스 형태의 백업과 그다음에 온프람으로의 백업들 같은 것들 백업에 대해서 백업 복구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네.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 시장을 가트너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How to recover from a ransomware attack using modern backup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던 백업은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백업 솔루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넷볼트라고 하는 이제 그 데이터 기반 백업과 래피드 리커버리라고 하는 OS의 이미지 백업 솔루션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던 백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eed to rethink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뭐냐면은 갖고 계시는 어떤 백업 체계나 복구 체계들이 AD 환경에 맞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가트너 세미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디렉토리의 리스토어 프로세스.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모던 백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윈도우다, OS 이미지다라고 하면 OS를 이미지를 대부분 리스토어 하면요. OS가 동작하는데 큰 이슈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특정 서비스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액티브 디렉토리는 이 리스토어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민감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액티브 디렉토리 안에는 인증을 처리하는 아키텍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어떤 계정 정보뿐만 아니고 내부적인 유니크한 키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인증서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은 인증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복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안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겠죠. 누군가를 손쉽게 그렇죠. 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토어를 할 때 좀 굉장히 민감한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그냥 기존의 회사에 있는 데이터 예. 복구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관점이 다른 거네요. 데이터 그렇죠. 복구하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복구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그렇죠. 그거를 잘 복구만 해주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데이터하고 뭐 상관계가 막 엄청나게 엮여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맞아요. 데이터니까 그냥. 맞아요. 근데 AD는 그렇지 않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언어나 다양한 어떤 매체에서 AD에 대해서는 DR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좀 풀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그러면 AD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DR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는 기본적으로 리플리케이션 설정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게 보시면은 서티피케이션이라는 인증서가 있는데 이거를 리플리케이션 설정하게 되면은 AD to AD로다가 그런 것들이 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A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 리플리케이션을 했다는 얘기는 서로가 트러스트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쉽게 그냥 생각하실 때 HA 구성과 같은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DC가 2개 있을 때 이런 리플리케이션을 2개를 설정해서 같은 지역에 넣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거를 다른 지역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DC에 OS와 데이터를 백업하는 형태로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DR 구성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리플리케이션 기반 DR의 가장 위험성은 뭐냐면은 리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 형태의 리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AD to AD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D가 포레스트로 구성되면은 포레스트 아키텍처로다가 리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사이트가 구성되면은 사이트로다가 구성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리플리케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RPC나 SMTP 같은 프로토콜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이 열린다는 건 결국 공격할 수 있는 통신 라인이 생긴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DC가 공격을 당하면은 뭐 그냥 바로 공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손쉽게 DC 2번을 공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리플리케이션이 갖는 그 편의성은 손쉽게 DC1과 DC2의 데이터 동기화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이 공격의 어떤 경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같이 네. 랜섬웨어가 되게 많이 네. 뭐 횡행할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홀이네요, 저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왜 일반 DR처럼 구성을 안 하냐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 DR을 구성할 때는 메인 데이터 센터에 두 개 이상의 어떤 AD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R 센터에 2개 이상의 AD를 구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동기화를 통해서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CDC 솔루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아니면은 어떤 뭐 ETL이나 뭐 네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파일 같은 어떤 동기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시스템에서 OS와 데이터 백업을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메인 데이터 센터에 단말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데이터만 동기화하게 되면은 이 단말은 두 번째 데이터 센터로 연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리플리케이션으로 통해서 첫 번째 데이터 센터, 메인 데이터 센터에 조인된 단말이 두 번째 데이터 센터로 조인되지 않게 이렇게 구성하는 형태, 조인될 수 있게 리플리케이션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동기화는 모든 데이터를 동기할 수 없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DR 구성을 하는 게 최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은 저희가 그 메인 데이터 센터와 DR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게 되면요, 이때는 인터사이트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해서 별도의 사이트를 구성합니다. 사이트라는 거는 쉽게 보시면은 서브넷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의 서브넷을 구성하는 네. 것처럼 이제 AD 안에도 이제 네트워크이라는 그 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A, 네트워크 B 해가지고 사이트 A와 사이트 B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때 인터사이트 리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냥 리플리케이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얘도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혹시나 이 DC를 서비스 개념으로다가 사용하고 계시다. 예를 들어서 그룹웨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복구라는 거는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동기화만을 통해서 인증 처리를 해주는 별도의 DC를 하나 해서 데이터 동기화라는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데이터 백업 복구를 통해서 복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이런 AD에서는 가장 현재 기술로는 가장의 최적의 아키텍처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이트를 구성해서 인터사이트 리플리케이션 하는 설정들은 다 AD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레스트 1번과 포레스트 2번의 데이터 동기화를 하는 것들은 필요하면은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을 쓸 수도 있고, 뭐 필요하면 매뉴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키로 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 포레스트 2번은 템퍼러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메인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DR 관점에서의 핵심 요소는 이 백업 복구를 얼마나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키텍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DR을 할 때, 백업 복구 할 때 도대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조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DR이라는, 그러니까 AD 서비스는 가진 특징이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형태로 돼 있고, 그렇게 DR을 구성하게 되면은 AD, 그러니까 거기에 DR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AD들은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것들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보통 DR을 구성할 때 일반적인 서비스 DR과 틀리게 백업 복구를 훨씬 더 높은 중요도로다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백업은 뭐 쉽게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나 뭐 시스템을 백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구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백업 복구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OS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OS를 보면은 첫 번째는 도대체 OS는 얼마 동안 보관하는 게 충분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도 무한정 보관할 수 없거든요. 이게 비용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오래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OS 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1년 전 거를 되돌린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했던 뭐 패치부터 해가지고 네. 다양한 것들을 다 다시 적용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 시스템의 특성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OS 백업이 OS가 이제 감염이 된 OS를 예. 복구하면 큰 그렇죠. 맞습니다. 도루묵이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 언제 감염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요새 또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것도 잠복기가 또 기니까 네. 저 쉽지 않겠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OS 백업 주기는 그러니까 랜섬웨어 공격까지를 고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OS 백업은 OS에 어떤 폴트가 나거나 그냥 OS 자체를 복구해야 되는 니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OS에 큰 변경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의 어떤 보안 패치를 할 때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깔았을 때 그런 식으로 그 어떤 특정 이벤트마다 복구를 하게 되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얘기 주신 것처럼 백업된 OS를 복구할 때 도대체 이거는 언제 시점을 복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근데 이게 가장 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우리가 랜섬웨어가 공격을 당하면은 언제부터 이게 공격이 들어왔는지를 특정하기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까지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분석이 많이 된 거죠. 네. 이게 특정 코드가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의 잠복기를 거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고려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고려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폴트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하드웨어가 아닌 다른 하드웨어에다 복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레가시 백업 복구 솔루션들이 많이 지원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백업 그 관점에서는 첫 번째는 그러면 데이터만 백업 복구되면 서비스가 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현재 백업하고 계신 데이터가 AD 서비스를 새로 올리기에 충분한 데이터인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이제 백업 복구를 하는지에 대한 스케줄링이죠. 네. 이제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권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A라는 사용자가 현재 권한이 없는데 일주일 전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한 변경이 굉장히 부서 이동이 많이 돼서 변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퇴사했는데 그렇죠. 2주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결국 주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백업한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변경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복구만 하면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즘에는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하면은 백업된 데이터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는지. 그래서 이런 백업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네 가지 정도를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 드렸던 OS 이미지 관점의 어떤 백업 복구 전략이랑 그다음에 데이터 관점에서의 백업 복구 전략을 좀 합쳐서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키라고 보고 있는데, OS 이미지가 감염되면 어떡할지.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DR 시스템은 독립적인 두 개의 시스템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이 OS 레벨에서 공격을 받아도 두 번째 시스템은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게 전제가 된 상태로다가 우리가 서비스를 이제 DR 센터로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AD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AD가 공격을 당하면은 나머지 AD들도 다 공격을 받는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백업된 이미지, OS 이미지를 복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거가 개런티 돼야지만 그걸 복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이게 저희가 오늘 드리는 가장 큰 키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보시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그 BMR 백업, OS 레벨의 백업과 RMAD 백업은 데이터 레벨의 백업이 있는데요. 특정 시점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백업들은 다 이제 감염이 돼 있겠죠. OS 레벨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 오래전이면은 OS 백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그래 1년 전에는 문제 없었겠지. 그러면 1년 전 거로 복구하게 되면은 또 다른 임팩트들이 있겠죠. 또 패치라든지 엄청난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된 그 OS 이미지는 저희가 복구할 때는 이제 클린 OS라는 개념으로 다 복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쪽을 보시면은 쉽게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DR 구성처럼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 하나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적으로 회사의 정책이나 패치들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AD 시스템과 동일한 OS가 되겠죠. 이 상태로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AD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두 번째 시스템의 데이터의 복구만으로 서비스를 올리는 개념. 이 OS는 클린 OS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 DR 구성과 조금 유사한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규 하드웨어 윈도우 OS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백업했던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 그 다음에 시스볼 정보들, 여기 안에는 뭐 레지스트리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복구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윈도우 서버에다가 AD를 DC 컨트롤이라는 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얘는 DC로 다 어떤 프로모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모션 해서 데이터들을 복구하고 서비스를 올리는 게 클린 OS 복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클린 OS가 심플하면은 이런 고민을 안 하겠죠. 그럼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AD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친구입니다. 왜 단순하게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인증 뭐 여러 가지 다 같이 엮여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쉽게 얘기 드려서 AD에서 누구나 쉽게 서티피케이션을 가져다가 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게 되면요. 위험하죠. 그렇죠, 위험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들을 또 너무 막다 보니까 이것들을 또 복제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뭐 DB가 있는데 DB 안에다가 그냥 플레인 텍스트면 쉬운데 누군가가 해시 코드로다가 암호화를 시켜놨다. 근데 그 해시는 보안 영역 때문에 일방향 암호화를 시켜놨다. 근데 네. 이거를 복제해달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이 개념이 그냥 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보시면은. 그래서 AD 복구를 하려면은 설정만 18개고요. 단계만 40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진짜 익스퍼트예요. 나는 그냥 눈 감고도 AD 오케이. 구성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소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익스퍼트라도 복구에 필요한 정보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복구에 필요한 파일, 설정들이 백업되고 있냐는 누구나 다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근데 하고 있어요. 봤더니 저는 MS에 가서 다큐멘트도 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야, 이거는 충분해. 내가 복구해봤어. 그러면은 40개 정도의 매뉴얼 프로세스를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솔루션이 필요 없는 거죠. 네네네. 예. 근데 이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솔루션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내가 좀 더 난리지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도움을 받을지. 저게 네. 본인이 네. 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수동으로 하게 되면 저게 아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필요하겠죠. 네. 이제 훈련이 잘 돼 있다. 네. 그래서 나는 봤더니 타임워치 딱 끊었더니 30분 이내에 하더라 내가. 네.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잡이 뭐 OS 클린 OS 그 사람이 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회사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갖고 있는 중요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이것들을 하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들을 내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 시켜주고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들이 이제 솔루션들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이제 매뉴얼 프로세스를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시면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IP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패스워드를 리셋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RID 풀 이제 모르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RID, 피스모, 네. 예. 진짜.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네. KRB TGT라는 어카운트, 어. 그 다음에 트러스트 패스워드, 시스볼, 글로벌 카탈로그리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다 백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네요. 일단 용어들이 어렵죠. 예. 그냥 토크할 때에서 안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사실 저한테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 RID 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할 때 쓰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KRBT GT라는 계정도 AD 내부적으로 쓰는 계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아시. 예. 기계어 같은 거네. 맞아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보시는 것들은 백업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백업 솔루션들이 충분하게 복구에 필요한 정보들을 복구하고 있는지, 백업하고 있는지를 네네. 고민해 보신 다음에 이것들을 내가 충분하게 매뉴얼로 복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내가 봤더니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솔루션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네, 맞습니다. 예.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네. 아니야, 난 C도 안 쓰고 나는 네. G80을 할래. 예.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맞아요. 저희가 예전에 그 모 사이트를 갔는데요. 어. 이분은 처음부터 AD를 구성하셨고 10년 이상을 AD를 운영하셨는데 굉장히 익스퍼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AD 관련한 모든 솔루션을 다 파워쉘이나 쉘 스크립트로 다 만들어서 쓰고 계십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이 퇴사를 하셨더니 그렇죠.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네.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한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하게 되면은 또 그런 취약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백업 데이터에 대한 보호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대부분의 어떤 백업 솔루션들이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머레어 탐지죠. 요즘에는 이제 안티바이러스나 EDR 같은 엔진들이 이제 백업 솔루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백업하는 시점에 이 파일이 감염됐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 전에는 우리가 패턴이 없었는데 새로운 패턴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백업해 놓은 것들에 또 감염이 돼 있는지를 스케줄링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복구하는 시점에 또 그래서 세 단계로다가 검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감염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 복구하면 안 되겠죠. 예, 이런 것처럼 이제 마레어 탐지, 이제 안티바이러스 탐지 개념의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저희가, 왜냐면은 클린OS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OS 그대로를 엎어치고 데이터를 최신으로 해주는 것들이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업 데이터가 공격당하지 않게 하는 거. 근데 백업 데이터가 공격당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거는 백업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억세스하는 것들을 막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억세스 하는 거 외에 보통 이제 이런 백업 데이터들은 이제 백업 솔루션들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는데, 그때 통신 레벨에서의 어떤 보안들,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 2차 백업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차 백업은 기본 그 스토리지에다 저장하게 되고요. 2차 백업은 시큐어 스토리지에 저장한 형태로 해서 이완화해서 보관하는 걸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큐어 스토리지라면 네. 정의가 뭡니까? 시큐어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든 개념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Psek로 해서 접근하는 것들을 통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저희 쪽 시스템으로 한정시켜서 이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들을 굉장히 막는 어떤 영역을,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트 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통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일방향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형태로 해서 저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속도인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보통 이거를 복구할 수 있냐와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냐는 이제 서비스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서비스가 있는데 아주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복구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루든 이틀이든 복구만 잘 될 수 있으면 돼라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뭐 익스체인지 메일을 쓰고 있는데
뭐 3일 동안 메일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빨리 돼야 돼라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뉴얼리 베어메탈에다가 복구하는 개념이고요. 보통 이제 매뉴얼로 하게 되면은 윈도우는 WinR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게 될 거예요. 복구 이미지를 만들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백업으로부터 리스토어하고 컨피규레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 하는 데까지가 보통 여기 재미있게 돼 있는데 키보드 타임이 있고 웨이트 타임이 있잖아요. 네. 키보드 내가 작업하는 시간이고요. 웨이트 타임은 이제 윈도우가 뭐 돌아야 되니까 그거 기다리는 시간이 돼서 420분인가요? 분입니다. 예. 그래서 한 7시간 정도가 보통 걸린다고. 이거는 문제 없이 잘 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쪽 솔루션을 이용해서 베어메탈, 그러니까 피지컬 하드웨어로 복구할 때는 76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린 OS에다 리커버리 할 때는 OS는 복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때 데이터를 리커버리하고 컨피규레이션을 자동화하고 베리피케이션까지 하는 데까지가 46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예. 이게 네. 절대적인 그 소요 시간도 이런 자동화 툴 캐스트로 쓰면 작아지지만 네, 맞습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키보드 타임. 이게 네, 한땀 다 키보드 쳐야 되는 게 네, 맞습니다. 저거는 완전 생 녹아잖아. 네, 그렇죠. 구성비가 예. 키보드 유지가 엄청 높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웨이트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작업하는 동안 계속 PC를 그렇죠. 봐야 되냐? 그렇죠. 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배도 안 피울 수 네네. 있냐? 뭐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그런 같아요. 어떤 퀄리티 타임이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당연히 DR 구성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요. 이걸 쓰게 되면 이제 몇 가지의 편의성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랜섬웨어를 공격을 당해서 AD가 진짜 다 그러니까 무효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파괴될 때까지는 가능성을 보면은 아주 높진 않죠. 근데 DR이라는 거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를 대응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제품은 그렇게 랜섬웨어 공격할 때까지 그냥 운영만 시켜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운영할 때 보통 발생하는 거는 누군가가 데이터를 잘못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즉시 복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영에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구는 보통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이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정 안에 가면은 뭐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네임, 이건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오브젝트 레벨과 이런 속성 레벨 두 가지에 대해서 빨리 될 수 있겠네요. 즉시 복구입니다. 예, 그렇겠네요. 즉시 복구가 되고요. 근데 즉시 복구할 때 어떤 게 변경됐는지 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퍼 기능이 있어서 현재 시점과 백업한 시점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정보가 모디파이 됐는지, 애드 됐는지, 뭐 딜리트 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손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운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오늘 오전에 갑자기 어제 로그인 되던 내 계정이 로그인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만 객체만 클릭해서 디퍼를 걸게 되면은 바뀐 것들이 있는지. 왜냐면은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그 확장 스키마라고 해서 저희가 VMware를 깔게 되면요, VMware 안에는 이제 스키마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걔를 인스톨하게 되면은 기본 있는 디폴트 스키마에 VMware 스키마 확장됩니다. 네. 이런 스키마 확장들이 쫙 일어나면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스키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거를 실제 VMware나 이런 데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VMware 쓴다고 하니까 이제 설치한 거죠. 근데 누군가가 아니면은 실수로 아니면은 운영상에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해서 그게 바뀌어서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 나가면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디퍼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손쉽게 이런 것들 확인해서 필요하면은 리스토어 여기에 그 복구 기능이 있거든요. 복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데이터 레벨로 복구되는 기능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자들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운영자분들 굉장히 좀 편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또 활용하시는 데 쪽에서 하나가 주기적 이상 변경 검토인데요. 이런 것들은 쉽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하루마다 비교하는 거죠. 그 중에 AD 관련한 설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변경. 왜냐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체인지 오디터라는 제품을 얘기 드렸는데 체인지 오디터로다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걔도 이벤트 드리븐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 되거든요. 오케이. 그걸 다 싸가지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줘서 비교하게 되면은 손쉽게 이게 추가됐는지 삭제됐는지 그것들을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사례를 얘기 드리면요. 저희가 최근에 저희 그 고객사 중에 한 곳에서 이제 이게 보통 모든 문제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제 주말에 잘 쉬고 왔죠. 아침에 딱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요. 로그인이 안 로그인 됩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좀 악몽 같은 그쵸, 전화. 맞아요. 왜 안 되지? 근데 그게 다 안 된다. 그러면 서비스 이상을 보이는데 불특정하게 안 되는 겁니다. 패턴도 없이. 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 RMAD 요 제품 쓰고 계시고요. 첫 번째 했던 게 RMAD로다가 해당하는 사용자들을 찍어가지고요. 디퍼를 건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변경되는지? 그렇죠. 쭉 봤더니 무슨 값이 하나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본 거는 전체 사용자에서 다시 디퍼를 걸어보고 해당 프로퍼티가 누구한테 변경됐더니 그 코로 온 사람들은 다 그게 변경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역추적해 봤더니 윈도우 헬로 관련한 설정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바뀌었지? 봤더니 그 설정은 애저 AD에서 변경이 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이브리드 구성은 기본적으로다가 1A라 해서 온프람에서 클라우드로만 복제가 일어난 게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온프람 AD 담당자가 클라우드 AD 담당자가 또 틀립니다. 네. 근데 클라우드 쪽에서 잘못 설정을 해서 클라우드 설정이 온프람으로 넘어와 버린 거고요. 하필이면 그게 윈도우 헬로 관련한 설정이 특정 사용자, 불특정하게 사용자한테 내려와서 윈도우에서는 봤더니 인증을 윈도우 헬로 오네? 클라우드 가서 인증해야 되겠네? 라고 인증을 클라우드로 넘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서 바로 클릭해서 복구 딱 하니까 복구가 딱 됐고요. 네. 그래서 바로 해결된 사례가 있다. 국내 사례?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야. 그분은 진짜 확실하게 그 순간에 RDM의 이걸 정말 확 느꼈겠네. 네, 이거 맞습니다. 가치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그 AD 안에 있는 어떤 속성이나 그런 것들을 사실 모릅니다, 많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요. 네. 때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MS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막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변경됐어에 대해서는 RMAD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을 필요하면은 즉시 복구할 수 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발로 클릭하게 되면은 수분 내에 바로 복구 가능하다고. 진짜 그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많이 네,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체 네. 구조가. 네. 그런 식으로 갑자기 클라우드 쪽에서 네. 뭐 애저 AD 쪽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와버리면 네. 그거 빨리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으면은 저희가 보통 보면은 어디 가면은 그 보안서약서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 네. 이거 동의하시오 이렇게 있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거 다 안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누군가가 이게 만약 변경되면은 변경된 것만 딱 보여주면은 야 내가 지금 이거 동의했는데 문제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딱 변경한 것만 보여주면 손쉽게 우리가 대응 가능한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AD에 있는 것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네. 누군가가 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게 변경됐어 라고 알려주면은 손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운영 환경에 대한 복제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AD는 대부분이 운영 환경만 갖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테스트 환경도 있고요. 아주 극히 일부는 스테이징 환경도 있긴 한데요. 스테이지 환경?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 개발하게 되면은 운영, 그 다음에 스테이지, 네네. 그 다음에 프로덕션 환경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AD는 주로 그냥 운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진짜 그냥 AD 기본 구성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어떤 것들을 우리 환경에서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데이터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테스트 환경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RMAD를 통해서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버추얼 머신에다가 테스트 그 운영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그냥 바로 자동화해서 만들어져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요 복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
AD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은 전체 AD가 다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메인 DC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인 DC에는 이제 글로벌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정보가 있고요. 얘만 일단 복구되면 서비스는 일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복구한 다음에 나머지 DC를 복구하는 형태로다가 복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사례를 좀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매스크죠. 네. 여기가 전 세계에 150개 DC가 있는데 149개가 공격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구하는데 한 9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불의 손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뉴스에 나오냐 아니냐가 굉장히 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에도 크게 나오고.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회사의 또 이미지도 좀 브랜드에도 좀 악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손이라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생소한 회사인데 이 양조장을 굉장히 좀 크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만드는 건가? 아, 그래요? 코스라고 유명한 브랜드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맥주 중에. 제가 그 술을 잘 안 마셔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양조장 운영이 문제가 있어서 생산하고 배송이 지연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글로벌 매니팩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름이 아마 조금 좀 돼서 그 이름을 바뀔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때 여기에는 저희 제품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복구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사례를 저희가 좀 보면요. 여기가 여러 대륙에 17개의 DC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사용자 80%의 AD 패스워드가 이제 공격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AD도 공격을 당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랜섬웨어 공격 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메인 DC를 복구하는 거고요. 이게 1시간 만에 메인 DC가 복구됐고요. 12분 만에 두 번째 DC가 복구됐고요. 그 다음에 2개 대륙에 있는 3개 DC가 36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그래서 메인 DC가 복구되면은 가장 좋은 거는 다른 쪽에 그 DC를 만든 다음에 리플리케이션 설정을 걸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지역의 DC들을 복구하는 데까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시간 이내로 다 복구가 완료됐다. 네. 근데 복구가 완료된 것도 중요한데요. 복구가 완료된 이후로 서비스가 문제없고 데이터에 대한 개런티를 할 수 있다는 것들도 부가적인 그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S 백업은 클린 OS로 하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은 백업했던 그 이미지, OS 이미지를 복구하기가 굉장히 좀 정말 찜찜할 것 같아요. 예, 정말 찜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랜섬웨어로 공격받았던 중에 많은 데들이 실제 공격됐던 그 포인트를 잘못 찾아서 다시 또 단말을 다시 설치해주면은 또 공격당하고. 왜냐면 AD가 공격당했는데 자꾸 단말만 다시 설치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나 보죠, 진짜? 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해커들은 저거는 완전 봉 잡은 거네.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US에 있는 에너지 기업인데요. 여기도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1시간 안에 2개 DC, 그 다음에 하룻밤 안에 46개 DC를 다 복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케이스 보니까 진짜 이게 꼭 이런 이제 ADDR 같은 경우는 이게 꼭 그 회사가 AD 보안 안 하더라도 DR 관점에서 정말 꼭 필요하겠네요, 진짜.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는데 이제 모든 서비스를 이제 DR 구성하는 데들이 있고요. 아주 핵심적인 서비스만 DR 구성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DR을 완전히 이제 물리적인 DR 센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낮은 수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AD 시스템에 대해서 중요도가 있고 그다음에 DR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면은 가장 핵심 첫 번째 우리가 백업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복구에 충분한 데이터들을 하고 있는지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클린 OS 레벨의 어떤 복구를 할 때 이런 절차나 그런 단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웰 트레인드 돼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루션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된 것처럼 매뉴얼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전체 임직원이 1000명이야. 1000명인데 그 중에서 200명은 정말 이 사람들은 뭔가 업무가 빨리빨리 복구가 돼야 돼. 이 사람 정말 빨리빨리. 그럼 200명만 따로 200명만 저 AD DR로 할 수 있나요? 1000명을 다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서비스의 어떤 중요도나 그거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는 컴플라이언스나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DR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AD도 그거에 준하게
DR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뭐죠? 그 브랜드명, 그 제품명이 뭐죠? RMAD라는 제품이고요. RMAD. 예. 네. RMAD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라이센싱을 하는 겁니까? 서브스크립 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얘는 그러면? 이제 퍼페추얼 라이센스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AD의 계정을 만든 직원수.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드는 것처럼 회사 내에 여러 개의 AD가 있는데 우리 VDI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해. 그래서 혹시나 얘가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가 안 되면은 큰일이니까 이거는 빠르게 복구가 가능해야 돼. 오케이. 근데 그 VDI용 AD에는 봤더니 사용자들이 계정을 만든 사용자들이 전체 직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VDI 안에 계정을 만든 사용자 오케이. 수가 저희의 라이센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이건 정말 네.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처음에 이런 거 할 때 적용할 때 어떤 특정한 부분부터 먼저 해서 좀 내재시킨 다음에 그다음 해도 되겠네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또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설문조사 하니까 설문에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 DR 센터에 있는데 ADDR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거 한번 직접 한번 우리 또 검토할까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추가적인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요청 같은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영. 자, 박상수님께서 백업받은 데이터에 대한 악성 코드 등 감염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되는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백업할 때 머리어 디텍션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백업과 2차 백업이 있는데 2차 백업은 이제 스큐어 스토리지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공격받지 않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재영님, AD를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구성하지 않고 오직 애저 AD로만 구성하고 온프리미스 환경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지요? 요거는 좀 그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 애저 AD만 구성하게 되면은 그 애저 AD는 M365 서비스만을 쓰신다는 거고요. 근데 이 온프리미스 환경에 대한 컨트롤은 제가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빈님, AD로 연결된 단말의 관리는 트러스트 관계로 보안성 강화되겠지만 AD가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단말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했던 AD 보안 개념이고요. AD와 단말은 이제 서로 트러스트 관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AD를 단말 간의 어떤 횡전파의 어떤 통로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D 보안 영역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님, AD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접근 권한을 획득한 후에 획득한 단말기로부터 AD 관리자 계정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이런 보안 위협에 대비해서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AD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서도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금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지금 캐스트의 또 전문가분께서 개별적인 답글도 남겨주시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영진님, 퀘스트 AD 시큐리티와 RMAD를 모두 한꺼번에 도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만약 어느 하나부터 먼저 도입해보자고 한다면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 복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AD 보안보다는 RMAD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뭐 의견 주신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그 생각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는데요. 이제 RMA는 최악의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 시큐리티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지 않게 하는 대응의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쉽게 보시면은 집에 방범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험이 드는 게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집에 비밀번호나 이런 걸 안전하게 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큐리티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래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면 그거를 대응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저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DR팀만 따로 있는 데서는 DR팀이야 뭐 AD 우리가 아닌데 맞습니다. 이거 AD도 우리가 DR로 해야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DR팀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백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백업한 데이터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복구가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업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성호님, AD 복구 단계는 1단계가 각 도매에서 하나의 DC를 복원하고 2단계가 나머지 DC 프로모션하는 것인데 RMAD는 1, 2단계 어느 단계에서 복구 시간을 더 단축해 줄 수 있으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DC 프로모션 시 DC 상승에 실패가 많은데 RMAD는 얼마나 많은 유형의 AD 상승 실패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DC를 복구할 때는 이제 베어메탈로 하냐, 클린OS 하냐 차이가 있을 거고요. 네네. 당연히 저희는 이제 베어메탈이라도 OS랑 그다음에 AD 관련한 설정, 그다음에 데이터들이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특히나 클린OS를 하게 되면 OS 복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간을 좀 단축해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AD 클린OS 할 때는 이제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솔루션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죠.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들은 솔루션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훈님, AD 내 커스텀 스키마를 만들어서 사용 시 전체 AD 백업 복구도 가능한지요?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RMAD라는 제품은 커스텀 스키마뿐만 아니고요. AD에는 전체를 다 백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커스텀 스키마를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전체를 다 그냥 백업 복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님은 국내 업체가 국내에서 보통 어떤 데서 이걸 적용하는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쪽 요건들이 좀 있고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은 약간 보안 제품이랑 비슷한 게 그동안은 우리가 레가시 백업 복구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생각 같지 않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봤더니 다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서비스 안 돌아가고 또 데이터 잘 복구한 것 같은데 트러스트 깨지고 실제 클린OS는 아예 설정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네. 작년부터 해서 국내에서도 좀 니즈가 있고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형님, AD로 DR을 구성했을 때 복구율이나 신뢰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랜섬웨어 공격 탐지 막은 사례나 만약 감염 시 해당 솔루션을 복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그 사례들은 기업들이 좀 꺼립니다. 공개하기를. 근데 이 RMAD라는 제품은 전체 백업 시장에서 AD 쪽에 전문화된 제품이고요. 사실은 글로벌하게는 이쪽 시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몇 개의 경쟁사들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글로벌하게 다양한 랜섬웨어 사례에 대한 복구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최성태님, AD 보안을 할 때 많은 공격자 사례를 얻은 것이 중요한데 혹시 AD 보안 솔루션에 허니팟 같은 것을 이용한 정보 수집 같은 기능이 제공되는지요? 저희는 현재 여기까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호님, AD 백업 복구 관련해서 현재 나와 있는 이미지 백업 솔루션과 차별화는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드렸던 클린OS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 체인지 오디터라는 그 탐지 솔루션과 RMAD가 되게 되면은 아카이빙 데이터 백업의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 백업 솔루션은 그대로 이미지를 뜨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별화라기보다는 서로가 갖고 있는 영역이 좀 틀리다. 그래서 이미지 백업 솔루션은 그냥 OS 레벨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파일이 깨졌다. 아니 서비스가 안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데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준님, RMAD의 변경 항목을 보고 항목별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일정 시점으로의 전체 복구인지요? 특정 계정만도 가능하고요. 특정 계정에 있는 속성도 가능하고요. 원하는 형태, 지정해서 다 복구 가능합니다. 정영진님은 아까 키보드 시간 줄어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웨이트 타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왜 그런 건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보통 저희가 그 웨이트 타임은 프로세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클린OS 하게 되면은 데이터만 올리고 프로모션 하니까 단계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싱 시간이 줄어드는 거. 근데 만약에 베어메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OS도 올려야 되고 그러면 OS를 복구하는 시간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성호님은 RMAD가 가진 기능은 설명해 준 것 같이 기존 네이티브 백업이 갖추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RMAD를 초기에 사용하기 어렵고 질문이 많아서 요청이 많은 것 같은데 이때 답변이 어렵고 본사와 제품사에 문의를 해야 한다면 적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초기 도입할 때 1대1로 24시간 지원하는 서비스도 갖추고 있는지요? 당연히 저희도 이제 서포트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근데 RMAD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클린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얘를 통해서 자동 복구를 했는데 뭐 솔루션이다 보니까 뭐 버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다 진행이 되고요. 서포트 팀은 24/7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영빈님, AD의 경우 보통 메타데이터가 문제가 생기거나 신뢰성이 깨졌을 때 대비해서 다중화를 해놓는데요. 혹시 다중화 대비 DR을 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린 그 핵심은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D는 다 그 리플리케이션 기반으로다가 다중화. 그러니까 보통 이제 HA처럼 구성을 해놓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것들을 DR로 구성할 때는 이런 것들이 공격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DR을 구성하게 되면 얘기 주신 것처럼 트러스트의 이슈가 생길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백업 복구로다가 트러스트까지를 안전하게 복구해주는 것들이 핵심 DR 네네. 구성할 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킴님, 클라우드 DR 구성할 때 AD 인증서나 도메인 컨트롤러는 원본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는지요? 예, 동일하게 구성됩니다. 네. 김현진님은 AD 재복구도 AD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AD가 다운 시 억세스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복구라는 거는 전체 AD가 다 이제 공격을 받거나 다운됐다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복구할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 안영수님, 일방향으로 암호화 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일방향 암호화는 복호화 불가능한 형태로 한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방향 통신이라는 것도 내가 줄 수만 있지 저쪽에서 받을 수 없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님, 중요도가 높은 DC 복구를 먼저 진행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 복구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DC는 이미 메인 DC가 있고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글로벌 카탈로그나 메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DC가 별도로 있습니다. 걔가 우선적으로다가 복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운영하고 계신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은 그런 DC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규님, 쿠버네티스 기반도 AD 정책 등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AD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AD에 조인된 단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쿠버네티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우님, 그 퀘스트 보안 솔루션의 역할은 관리자 계정이 탈취되기 전까지만 보호가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자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관리자 계정이 탈취된 상태에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건지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요. 첫 번째는 탈취가 될 수 있는 어떤 사전의 행위들, 그다음에 탈취되는 과정, 탈취되고 나서 사용하는 것들을 다 탐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호님은 이제 복구할 때 뭐 우리 민방위 훈련처럼 복구 같은 거 가상으로 테스트 가능한지? 그렇죠. 저희가 그 RMAD를 하게 되면요, 복구 플랜이라는 거 만들어 드리고요, 레포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걔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라고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경성님,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는 백업 처리인 것 같은데 이런 백업은 1차 백업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차, 3차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보통 이제 가트너에서 권고하는 백업은 2차 정도까지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1차 백업, 2차 백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진님, DR 구성 전략으로 VM 스냅샷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저희 쪽 내부적으로 이제 버추얼 랩이라고 하는 가상화에다가 데이터를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템포러리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는 동안에 서비스할 수 있게 구성도 가능합니다. 오태정님, 클린 OS로 복원할 때 재감염 위험은 낮아질 것 같은데 복구 속도는 기존과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아까 저희 시간을 비교해서 드린 것처럼 OS에 대한 복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복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님, 서티피킷도 OS라고 보는 건지요? 데이터 영역이 아니고요? 서티피케이트는 데이터로 볼 수도 있고요. OS라고 보진 않지만 일반적인 데이터라는 건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서티피케이션
뿐만 아니고 AD는 이제 암호를 할 때 해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시에 대한 키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다양한 어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데이터 영역 중에 조금 그 딥한 데이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님, 네. AD 계정 관리할 때 자체 정의한 로고에 대한 레벨도 분리가 가능할까요? 자체 정의한 로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저희 쪽 솔루션을 쓰면은 레벨 분리가 가능하고요. 근데 요거 자체 로고라고 하시면은 네이티브 로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JS 최님, 예. 기존의 AD 운영 관리자가 어려워하던 부분이 민원이 많았던 예,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자동화가 필요한데 자동화 측면 효율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는 이제 뭐 민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사용자들 쪽에서의 리퀘스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컴플레인들은 뭐가 안 된다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게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일단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RMAD 같은 제품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데이터의 변경이나 아니면 삭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즉시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기 때문에 손쉽게 하기는 가능한 영역. 제가 볼 때는 한 발생하는 많은 그 어떤 질문 중에 네. 아니 민원 중에 한 60, 70%는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효숙님, AD로 공격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실제 AD 서버가 APT 공격으로 해킹되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AD 서버의 변화나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탐지하려면 어떻게 하고 침해 사고가 나면 어떤 조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 좀 내용이 좀 긴 건데 쉽게 보시면은 AD를 공격당하는 가장 핵심은 계정과 권한이고요.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탐지해야 되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DR까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고급 AD 기술자가 퇴사한 이후에 난감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네. RMAD가 아무리 쉬워도 네. AD에 대해 거의 모르는 담당자는 아마 RMAD를 사용해도 AD를 잘 복구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AD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담당자가 RMAD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사실 기업에서 AD 담당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인지 오디터 같은 제품은 어느 정도 A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벤트 같으면 이벤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RMAD는 AD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A라는 사용자가 어제 로그인됐던 시스템이 로그인 안 된다고 오면은 그 사용자를 클릭하고요. 그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지를 보고 변경이 없으면은 AD의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대응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있죠. 변경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면은 요즘에는 구글에 찾아보면은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로그인에 영향을 줬는지 다른 영향을 줬는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대응을 못 하더라도 어떤 A라는 사용자의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확인했더니 변경이 있고 그 변경 값이 로그인에 영향을 주는 거다. 봤더니 A에서 B로 바뀌었다. 네네. 라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대응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정태님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은데요. 네. DR을 검토 준비 중인데 꼭 AD 서비스 구성이 필요한지가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이중화 시스템에서 네. AD-DR 구성 시 어느 정도 최소 예산이 수반될까요? 그러니까 AD 구성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되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DR 센터를 별도로 가지고 계시면 최소한 메인 센터와 DR 센터의 이중화 구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AD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고요. 거기에 어쨌든 백업 시스템을 구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백업 시스템을 구성할 때 레가시 백업을 쓸지 전문화된 DR 백업 솔루션을 쓸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D에 특화된 어떤 DR을 구성할 수 있는 백업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 이거를 DR을 클라우드로 가져갈지 온프람으로 가져갈지는 이런 구성을 할 때 비용과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양지영님, AD 계정을 인사 시스템 DB와 연동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비저닝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일방향으로 일어나죠. 인사DB에서 AD 계정을 보는 형태로다가 일방향이 있는데요. 이런 네네. 것들은 전문 프로비저닝 제품들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한 또 개별 답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늘 들으신 AD, DR 관련돼 가지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질문 하시고 세 분 좀 이름 좀 보여주셨어요. 네, 김정숙님, 김정숙님, 양재영님, 김태영님, 김정숙, 양재영, 김태영님. 김태영. 예. 예. 김정숙, 양재영, 김태영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춰갈까요? 네. 예. 오늘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게 있었어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얘기 드렸는데, 이 주제를 얘기 드린 거는 실제 AD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백업 복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DR을 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그동안 실제 복구를 그러니까 랜섬웨어처럼 공격을 당해서 복구를 해본 경험들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랜섬웨어 걸리면 사실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난감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백업 복구를 하더라도 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 아니면은 OS 레벨에 대해서 DB에 대해서 다 각각의 어떤 아키텍처를 갖잖아요. AD도 그런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백업 복구 체계가 충분하게 랜섬웨어 공격 같은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다양한 웨비나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는 거 있으면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